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것은, 혹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연관은 다음 찬송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야 되나? 가만히 있어요. 저기, 잘못됐습니다. 지나가 버렸네. 참 아름다워라. 우리 저기 도우미가 이제 한번 선창을 하면서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데 갚아.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세계,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우리 또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우주와 생명체들은 기독교인들이 믿듯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일까? 아니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 저절로 생긴 것일까? 창조신앙은 기독교인의 3대 신앙, 창조, 구속, 재림 중에 하나이다. 구약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무신론자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그에게 하나님이 우주와 생명체를 창조하셨음을 설득하기 어렵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자연만을 보고 우주와 생명체가 창조되었는지 아니면 저절로 생겼는지를 알 수 있을까? 작년 여름에는 우주, 태양계 및 지구가 어떤 점에서 생명체의 탄생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무신론자는 이 모든 과정이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믿는다. 반면에 창조론자의 눈에는 이 모든 과정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창조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서는 다양한 생명체가 창조되었는지 아니면 진화한 것인지를 고찰해 본다. 과학자들은 먼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관찰된 사실들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이론이 관찰된 사실들과 잘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따라 이번 발표도 다음과 같이 3개의 주제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지구와 생물의 역사, 관찰된 사실들. 두 번째, 창조론과 진화론,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들이 어떻게 출현했는가를 설명하는 이론들. 세 번째, 진화론의 문제점, 이론의 검토. 감사합니다. 이 디스클레이머는 그냥 이게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 발표자의 의견이라는 걸 미리 밝혀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지구의 나이 한번 읽어주세요. 지구의 나이가 45.4억 년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방사성 동위원소의 원자핵은 불안정해서 방사선을 내며 저절로 붕괴하는데 핵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즉 반감기는 일정한 값을 가진다. 그러므로 처음에 운석이나 암석에 들어있던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가 얼마나 붕괴했는가를 측정하면 그 돌이 생긴 연대를 결정할 수 있다. 계속해서요. 암석의 연대 측정에 쓰이는 몇 가지 방사성 동위원소, 우라늄 235, 납 207, 우라늄 238. 그 반감기를 읽어주시면. 반감기는 7억 400만 년. 우라늄 248에서 납 206. 반감기는 44억 7천만 년. 칼륨 40에서 아르곤 40은 반감기가 12억 5천만 년. 어떤 광물에 들어있는 우라늄 238 원자와 납 206 원자의 수가 같으면 그 광물의 나이는 44억 7천만 년. 얘가 잘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광물에 우라늄만 들어있겠죠. 우라늄하고 납하고는 이렇게 같이 섞일 확률은 작으니까 그 암석이 생길 때 우라늄 238이 생겼는데, 아닙니다. 우라늄, 다시요. 돌아가서, 우라늄 238만 들어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광물에 들어있는 우라늄하고 납수가 같다 이거죠. 원자 수가. 그러면 우라늄 원자의 반이
나무로 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감기만큼 지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 사이에 이 반감기 44억 7천만 년이 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뭐 암석이나 뭐 여러 가지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는 시계 같은 작용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이런 거가 아니고 또 여러분 카본 14 데이팅, 뭐 카본 데이팅이란 말 들어봤죠? 예, 그런 거는 이제 반감기가 5천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생긴 그런 물질들을 그 연대를 측정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 호주 서부에서 발견된 퇴적암 중에 지르콘 결정 40에서 42억 년, 달에서 채취한 돌 45에서 46억 년, 70개의 운석 44에서 46억 년, 최상의 나이 45.4억 년, 42억 년이 된 퇴적암이 있는 것을 보면 그때 지구에는 이미 바다가 생성되어 있었다. 이때의 대기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질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예. 그러니까 태양계는 거의 비슷한 때 다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운석 같은 것도 지구 생길 때 비슷한 때 다 생겼거든요. 그 운석을 채취해가지고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해 보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45 내지 46억 년. 예. 그 다음에 뭐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돌도 40억 년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운석들, 달에서 채취한 돌도 45, 모두 비슷한 값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지구가 대략 45억 년 정도 된 거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초의 대기에서는 산소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산소가 20여 % 들어있죠. 나머지는 질소고, 질소가 70몇 %, 78%, 뭐 산소가 22% 이렇게 말하는데, 예, 그러나 대부분의 지금 발견되는 행성에서는 산소가 거의 대기 중에 들어있지 않아요. 산소는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아노박테리아라는 미생물, 생물, 거기서부터 나중에는 이제 식물들이 자라면서 산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대기 중에 이제 산소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화석, 생물의 기록. 물이나 물가에 살던 동물이 죽어서 진흙에 묻히게 되면 연한 조직은 빨리 부패하고 단단한 뼈나 껍질만 남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퇴적물이 그 위에 쌓이고 단단해져서 바위로 변한다. 퇴적암 속에 갇힌 뼈와 단단한 껍질이 부패함에 따라 그 빈자리에 물이 스며든다. 물로부터 침전된 다른 광물이 그 빈자리를 채울 때 만들어진 그 생물 모양의 복제가 바로 화석이다. 예, 여기 근데 이게 물고기의 무슨 뭐 뼈대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건 다 부패하고 그 자리에 이제 돌이 들어가 가지고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화석이죠. 예, 대부분의 그 화석은 그렇습니다. 예. 드물게 연한 조직이 썩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천지향에서 발견된 5억 2천만 년 전에 살았던 한 절지동물의 화석. 눈 더듬이 마디로 나뉘어진 몸과 포크 모양의 꼬리를 볼 수 있다. 예, 어떤 경우는 어떻게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아주 자세히 뭐 생물의 그 내부 구조 같은 거 이런 걸 연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재료가 되죠. 작은 곤충이나 벌레가 나무에 진 송진에 빠지고 그 진이 단단해진 것을 화석 호박이라고 한다. 그림은 2.3억 년 전에 생긴 진드기의 화석 호박. 예, 호박은 이제 여러분들 뭐 보석으로 씁니다. 아주 이쁜 뭐 이렇게 곤충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보석으로 사용하죠. 예. 초기 생물의 화석 증거. 호주 서부의 세티스 호수에서 발견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미생물들이 만든 막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으로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은 나이가 35억 년이나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들이 한 마리가 아니고 많은 미생물이 층을 형성하고요. 거기에 이제 퇴적물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 미생물은 나중에 다 사라지더라도 그 퇴적층이 생기고 또 그 위에 또 미생물들이 또 많이 살다가 또 층이 생기고 해가지고 뭐 이런 모양의 이제 바위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것들이고요. 예. 35억 년 전에 또는 그보다 더 일찍 38억 년 전에
지구상에 생물이 출현한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다. 비록 단세포 생물이지만 주위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여 성장하고 세포 분열을 통해 번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무생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한 구조를 가진 존재였기 때문이다. 지구상의 첫 생물의 출현은 진화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다. 예,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제 생물이 점점 진화해가지고 더 복잡한 그런 생물로 변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첫 생물의 출현이라는 것은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 선택이라는 게 작용할 수가 없어요. 무생물에다가 이제 생물이 나오니까 생물이 일단 돼야 거기에 이제 자연 선택 혹은 자연 도태가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화론에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걸 화학 진화, 케미컬 에볼루션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분야입니다. 35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단세포 원핵 생물인 시아노박테리아는 광합성까지 할 수 있다. 광합성이란 이산화탄소와 물이 합쳐져서 햇빛을 받았을 때 포도당과 산소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1950년대부터 인공 광합성 장치를 개발하려고 노력했으나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35억 년 전이면 생물이 생기고 얼마 안 된 그때 벌써 이런 광합성 장치가 나타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산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대기에 산소가 생기는 거고, 이 사이아노박테리아, 사이아노라는 푸른색을 나타냅니다. 이게 푸른색을 띤 박테리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산소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인공광합성 장치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식물로부터 음식물을 얻잖아요. 식물이 이제 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갖고서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드는데, 만약에 간단한 장치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이용해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 수 있으면은 농업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 지을 필요가 없이 그 장치만 이렇게 햇빛 받는 곳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포도당이 생긴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이 1950년대부터 벌써 이 광합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인공광합성 장치를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아직까지도 그 상업성이 있는 그런 장치를 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겨우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햇빛을 이용해서 물을 수소하고 산소로 분리하는 정도. 그것도 아직 상업성이 없습니다. 저 실험실에서 겨우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벌써 35억 년 전에 생명체에서 만들어져 있었다 하는 건 사실 진화론으로 좀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거죠. 광합성에서 부담으로 배출된 산소는 처음엔 철 등을 산화시키는 데 소비되었으며 그 후 대기 중에 축적되기 시작했다. 23억 년 전 대기의 산소가 축적됨에 따라 현기성 생물들이 대량으로 멸종하였다. 그 대신 산소로 호흡하는 생물들이 출현하는 길이 열렸다. 모든 고등동물은 산소로 호흡을 하는 호기성 생물이고 일부 미생물만 산소 없이 에너지를 얻는 현기성 생물이다. 같은 양의 포도당에서 현기성 생물은 호기성 생물에 비해 5%의 에너지밖에 얻지 못한다. 예, 지금도 그 현기성, 그러니까 산소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현기성 생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발효할 때 발효하는 작용하는 미생물들 이런 것 중에 현기성 생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같은 양의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조금밖에 못 얻어요. 우리 이제 고등 생물들은 다 호기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소를 좋아하는 그런 생물입니다. 산소로 호흡을 해가지고 포도당을 아까 본 그 포도당 플러스 산소가 나왔는데 이 생체 내에서는 거꾸로 갑니다. 포도당하고 산소하고 반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얻어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은 산소가 생기면은 현기성 생물들이 대량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산소는 반응성이 아주 커가지고 철이 있으면 철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녹이 슬죠. 그죠? 못이 이제 못에 녹 쓰는 것 같은. 그래서 처음 생긴 산소들은 대부분 이제 철을 산화하고 다른 금속을 산화하고 이런 데 쓰이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산화된 다음에
이제 대기 중에 이제 축적돼 가지고 오늘날에 이 그 산소가 풍부한 그런 대기가 되는 겁니다. 창조론의 입장에서는 광합성을 하는 시아노박테리아의 창조는 산소를 가진 대기를 만들어 고등동물을 창조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인다. 18.5억 년 전 진핵생물이 출현하였다. 이전까지는 온전한 세포액을 가지지 않은 원핵생물만 존재하였다. 예, 이제 그 세포가 있는데 최초의 세포는 이런 세포 핵이 뚜렷하지 않은 그런 세포였습니다. 이걸 이제 원핵생물이라고 하는데 그 후에 이제 그러니까 이 18.5억 년 전이 돼 가지고 이 세포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자연 행성을 보면은 마치 이제 이제 발명가들이 처음에 이제 자전거를 내놓고 자전거만으로 부족하니까 자전거에 기아를 붙여가지고 속도를 빨리 하는 그런 자전거를 내놓고 또 얼마 지나니까 이제 자전거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자동차를 내놓고요. 그 자동차에서 또 비행기도 나오고 뭐 배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자연에 출현하는 생물들이 업그레이드 돼 가는데 네, 최초의 업그레이드가 이게 바로 최초는 다 단세포 생물입니다. 세포 하나 있는 그런 생물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런 좀 불완전한 그런 세포에서 완전하다면 이상합니다만 지금 동물들은 다 이런 세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원핵생물 이런 걸 진핵생물이라고 부르죠. 10억 년 전 유성생식을 하는 단세포 생물이 출현, 10억 년 전 다세포 생물이 출현, 홍조. 6억 년 전 대기 중에 산소가 충분히 축적됨에 따라 오존층이 형성되었다.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차단하여 생물이 육지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6억 년 전 단순한 동물들이 출현하였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복잡한 그죠? 이 12억 년 전 이전까지는 무성생식입니다. 세포가 그냥 분열해 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12억 년 전부터는 유성생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유전 정보가 이렇게 서로 합쳐져 가지고 그죠? 두 다른 세포의 유전 정보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자손이 좀 더 다양해지는 그런 이제 유성생식이 나오고 다세포 생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육지에 육지에 생물이 출현할 수 있게 오존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 이제 이거 제가 그냥 보겠습니다. 이제 5.6억 년 전에 살았던 아주 단순한 그런 동물들.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아까 38억 년의 생물의 역사 중에서 30억 년은 뭐 아주 단순한 그런 단세포 생물들만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략 이 5.6억 년 전에 동물들이 나타나는데 그때도 아주 단순해요. 그죠? 아주 단순한 이런 동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잠깐 5.4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한 5억 년 기간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세 기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어떤 생물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고생대의 첫 붐은 5.44년에서 4.9억 년 전을 캄브리아기라고 한다. 캄브리아기 초기에 5.3억 년 전부터 약 1000만 년 동안 다양한 동물들이 폭발적으로 출현했는데 이것을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한다. 이 시기에 20개의 서로 다른 문에 속하는 동물들이 처음으로 출현하였으며 어떤 동물들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거 이걸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진화론의 하나의 문제점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문이라는 거는 이제 곧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제 5.3억 년에서 5.2억 년 사이, 여기 이제 1000만 년인데요. 요 기간 동안에 여러 다양한 형태의 동물들이 갑자기 출현합니다. 이전에는 별로 화석에 보이지가 않아요. 한두 가지는 좀 보입니다만은.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문에 속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생물의 분류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생물은 세 개의 역으로 나눕니다. 여기 보면은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
그 다음에 그 각 역은 이제 개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진핵생물역은 동물하고 식물로 나눠집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이 개에서 그 다음 그 구분이 문입니다. 그죠? 문에서 이제 척삭동물, 이건 이제 척추동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척삭동물 문 있고, 척삭동물 문에 이제 포유류, 새, 뭐 양수류, 파충류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절지동물 문은 이제 곤충,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는 거는 이 분류 계통에서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동물, 생물 바로 아래에 있는 아주 그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그 분류입니다. 예. 그리고 아래 쭉 내려오면은 이제 종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했을 때 이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문하고 아주 상위에 있는 문하고 제일 아래에 있는 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뭐 복잡한 그 구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읽어주시죠. 동물계 문수 32개, 그중 화석에 나타난 문수 27개, 캄브리아기 대폭발 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문수는 20개. 짧은 기간에 전혀 다른 구조가 다른 동물들이 한꺼번에 출현한 것은 다윈의 시대부터 진화론을 설명하기 힘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림이니까 캄브리아기 대폭발 때 출현한 뭐 동물들의 화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그런 동물들이죠.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이런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시죠. 완종류는 내용은 조개와 비슷하나 내부 구조는 매우 다르다. 이것은 최초에 생긴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예, 아주 복잡한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고요. 지금도 이런 완종류들이 있는데 이 이름들을 보니까 조개 사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돈이 그렇게 다른지 뭐 이 앞에 이름이 붙고 조개 사돈, 그 다음에 삼엽충은 더욱 복잡한 구조에다 눈까지 가지고 있었다. 삼엽충은 2억 5천만 년 전에 전 대량 멸종 시기에 멸종할 때까지 2억 7천만 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크게 번성한 고대 해양 동물이다. 예, 삼엽충이 이게 가장 많은 그 화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싼 값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화석이 많아서.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아주 오래 전에 나온 그 최초의 그 동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벌써 눈을 갖고 있어요. 예, 눈이라는 이런 복잡, 여기 이게 눈이거든요. 눈 구조를 갖고 있고 아주 복잡한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최초의 척추동물인 무화과리도 이때 출현하였다. 예, 무화과라는 것은 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마 처음에 생긴 그 물고기는 턱이 없는 이런 형태의 물고기였습니다. 캄브리아기 후 4.9억에서 3.6억 년 전 기간 원시식물이 육지에 출현, 이빨을 가진 어류가 출현, 육지에 네발 동물의 첫 발자국이 생김, 육지에 곤충이 번성하고 바다에는 상어가 출현, 식물이 땅을 덮고 씨를 맺는 식물이 번성하고 숲이 형성됨. 예, 그 다음에 3.6억 년 전에 살았던 실로펜스의 화석이 발견되었다. 이 물고기는 6,600만 년 전에 일어난 대량 멸종 사건 때 멸종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1938년에 서인도양에서 낚시꾼에게 잡힌 이후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실로펜스는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린다. 여러분 이제 혹시 그 63빌딩 수족관 가보셨어요? 지금도 저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표본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래전에 가보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본이죠. 예, 이게 아주 귀한 표본인데, 근데 오래전에 벌써 이거는 멸종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1938년에 처음으로 이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려 그 3.6억 년, 그죠? 이런 긴 세월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 보면은 뭐 자꾸 이렇게 변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동물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화석하고 뭐 거의 같은 꼴이죠. 3.6억에서 2.514억 년 전 기간 다양한 양서류 출현, 도룡뇽, 개구리 등 유생은 물에 살면서 아가미로 숨쉬고 변태후에는 허파로 숨쉼. 1.5억 57억 년 전에 도룡뇽 화석 파충류 출현, 거북, 악어, 뱀, 동화뱀 등 2.514억 년 전에 일어난 대량 멸종 사건에 의해
생물의 90에서 95%가 멸종하였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 생물의 역사를 보면 자꾸 새로운 그 발명품이 나옵니다. 이제 물에 살다가 육지로 나중에 올라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물에 살 때는 이제 아가미, 예, 아가미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허파라는 또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지고, 예, 아까 물론 삼엽충은 이제 눈이라는 그 새로운 또 그 기관, 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예,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예, 진화론은 이게 다 그냥 그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서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 창조론은 이제 그 정말 하나님이 이 하나씩 새로운 그 발명품을 내놓는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그 두 완전히 다른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중생대 2억 5,140만 년 전에서 2,600만 년 전에 출현한 생물, 작은 포유동물, 파리, 거북, 공룡, 조류, 새, 꽃식물 이후 다양한 꽃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 벌, 종육. 중생대는 다양한 공룡에 번성했던 기간이기 때문에 공룡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화석에 의해 확인된 공룡은 1000종이 넘는다. 6,600만 년 전에 일어난 대량 멸종 사건에 의해 동물의 50%와 모든 공룡들이 멸종되었다. 예, 이게 6,600만 년 전에 그 마지막 그 대멸종 사건, 그 지층을 보면은 이제 그때 이제 멸종하고 그 후는 나타나지 않는 동물들이 많거든요. 공룡도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죠. 공룡은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중생대에 번성했던 공룡 전체와 나머지 동물의 50%를 멸종시킨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지구의 역사에서 5번의 대량 멸종 사건 중 중생대 말에 일어난 마지막 멸종 사건의 원인은 운석 충돌일 가능성이 크다. 1978년에 중생대 지층과 신생대 지층의 경계면에 존재하는 얇은 진흙층의 이리듐 농도가 매우 높은 것. 예, 주위의 농도에 비해 30배, 160배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층은 세계 도처 100여 곳에서 발견되었다. 소행성과 운석의 이리듐 농도는 지각 농도의 1000배 이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 진흙층의 이리듐은 운석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크다. 예, 여기까지가 중생대입니다. 중생대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신생대거든요. 신생대 지층인데 요 사이에 요 이리듐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층이 보여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운석에서 왔을 가능성이 큰 그런 그 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6,600만 년 전에 지구에 떨어진 운석이 만든 구멍을 찾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서 직경이 180km, 깊이가 20km인 거대한 운석 구멍을 발견하였다. 이 구멍은 직경이 10km인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 생긴 것이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일부는 육지에 반도에 있고, 일부는 이 바다에 있는 이런 그 운석 구멍이라고 그러죠. 운석이 떨어져서 생긴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운석 자체는 한 10km인데, 이거는 이제 그 직경이 10km가 떨어지면 그 파이는 구멍이 이제 직경이 180km가 되고 깊이가 20km의 큰 이제 구멍이 생긴 거죠. 이때 생긴 먼지가 오랫동안 지구를 감싸고 햇빛을 가리고 있어서 겨울이 몇 년 동안 지속되었을 것이다. 육상 식물들과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지 못해 이들로부터 출발하는 먹이사슬들이 파괴되었으므로 육지와 바다의 많은 생물들이 멸종하였다. 특히 많은 식량을 필요로 하는 큰 동물들은 대부분 멸종하였다. 6번째 대량 멸종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이며 그 원인은 사람이라는 주장도 있다. 예, 그 운석 때문에 이제 먼지가 이제 지구를 몇 개월 뭐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은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태양에서 오는 빛이 있어야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뭐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맺을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거 먹고 사는 이제 그 동물들이 죽게 됩니다. 또 동물 잡아먹는 더 큰 동물도 죽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대량 그 멸종 사건이 일어난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그 공룡 같은 건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이를 많이 먹는데 그런 것들이 먼저 죽게 되고 이제 작은 동물들만 살아남아 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그 포유동물 같은 게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원래 공룡이 지배하던 그런 그 땅을 그런 동물들이 지배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5번째였고, 여기 이제 그 6번째 대량 멸종 사건.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삼림들이 많이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삼림에 살던 많은 그 동물들이 멸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다를 정말 어부들이 막 훑어가지고 작은 물고기까지 지금 다 잡고 있잖아요. 요새 뭐 중국 사람들이 중국 그 배들이 그런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멸종하는 또 그 어리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결국은 그 6번째 대량 멸종 사건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아무런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너무 좀 빨리 진행한 것 같죠. 그래서 하여튼 이 5번 내에 다 마치려면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주장들은 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인 거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만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화했다고 그러지 않고 출현했다고 그런 표현을 쓴 게 그러니까 지층의 연대를 알 수 있죠. 그 지층에 있는 그 화석, 동물의 화석을 알 수 있죠. 그걸 갖고서 언제 무슨 동물이 출현했다. 그것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진화라는 말은 지금 쓰지 않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진화로 설명해야 될 거냐, 창조로 설명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예, 그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혹시 그런 게 좀 헷갈리는 게 있으면 좀 질문해 보십시오. 몇 억만 년 전 하는데 그게 그 아까 방사선 동연 방사선 동연수로 지층의 연대를 측정하고 그 지층에 들어있는 동물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출현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을 만한 건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연대 측정법을 믿을 수 있을. 예, 그러니까 이 창조 과학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죠? 창조 과학자들은 지구가 6,000년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그건 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연대 측정법은 뭐 거의 확실한 그런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질문. 인간은 훨씬 뒤에 출현합니다. 인간은 뭐 20만 년 전. 그리고 이 공룡은 6,600만 년 전에는 벌써 전에 다 멸종했습니다. 그거는 시간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사진들이 남아메리카도 그렇고 원주민들이 공룡이랑 같이 있었던 벽화들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화석이 발견되고 막 그런 때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런 게 같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창조론자들이 겹쳐 있는 시대가 있었다라고. 창조론자는 이제 그게 기간이 아주 짧게 보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다 이제 그 멸종된 거로 그렇게 보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보는데 과학적으로는 별로. 얘기가 이제 창조론이 맞다라기보다는 벽화가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그 벽화라는 게 어떤? 세계 곳곳에 많이 나와 있어요. 중국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찾아보시면 남미에도 있고 공룡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서 그 공룡을 무찌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선사시대, 여기서 얘기하는 선사시대라는 벽화에. 그러니까 그 벽화가 얼마나 됐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광명동굴 가서 거기 전시한다는 거는 3만 년 전의 벽화거든요. 3만 년의 벽화에는 거기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림에는 공룡은 없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게 제일 오래된 벽화거든요. 공룡이 나와 있는 벽화들 사진들이 책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어디 나라고 언젠지는 그건 조금 더 똑같은 게
그러니까 물론 창조론 뭐 6천이 맞냐 이 문제가 아니고 예. 거기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찍을 여지가 전혀 없는지. 예,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지금 정설, 이 과학의 정설에서는 공룡 시대하고 사람의 시대는 원체 그 차이가, 공룡은 6,600만 년 때 다 멸종했고, 사람은 한 20만 년 전에 등장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집사님은 창조론자시잖아요. 그래,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창조론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 그러니까 지구가 6,000년이라는. 그러니까 오래된 지구 창조론. 저는 오래된 지구 쪽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말하는 지구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제 그게 창조됐다고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예. 네, 또 다른 질문. 예, 재미있는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예, 예. 얼마 전에 예. 신문에도 통해서 본 기사인데 육지에 살고 있는 소하고 바다의 고래하고 유전자가 거의 같은 입장이라는 걸 나타났는데 예, 예. 그렇게 되면 그 동물이 바다에 들어가서 고래를 이렇게 변하는데 그 정도까지 천분이 가능할까요? 유전자가 어느 정도 같은지 모르겠는데요. 사람하고 침판지도 4%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한 0.1% 차이가 나고. 예. 그러니까 상당히 가깝습니다. 침판지하고 사람도. 그러니까 그 많은 유전자 중에 4%만 차이가 나는데 완전히 이제 다른 동물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바다에 사는 고래라고 그랬습니까? 고래하고 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예. 거의 흡사하다고요? 예. 좀 놀랍네요. 그렇게 흡사하면은. 네, 예. 예.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초반에 말씀하셨을 때 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예. 무생물에서 생물이 예.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한다고 예. 하는데 예. 실제로 진화론자들도 자기가 뭐 반박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그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케미컬 에볼루션, 화학 진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무생물에서 단백질이 생겼을까, 단백질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세포가 되었을까 이렇게 연구는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럴 듯한 그런 결과가 나오질 못하고 있어서 나중에 그 DNA를 발견한 왓슨 크릭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크릭은 아무리 봐도 지금 생물이 외계에서부터 온 거 아닌가, 생물의 씨가 그렇지 않고는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생물에서 생물이 탄생하기까지 그러니까 45억 년에서 38억 년 몇 억 년 만에 그렇게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예. 그러니까 아직 그거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아주 잘 확립되지 않은 그런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예, 하여튼 7시 전에는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지금 5분 전인데 여기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